지난 윤석열 정부 내내 했던 하나의 전략이 뭐였냐면 그냥 이재명이었습니다. 지금 정권이 바뀌었고 국민주권 정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너무나 잘하고 계시고 지금 또 나경원 의원님이 코스피 뭐 절대 5천 못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시더니 지금 오늘 5,300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지금 다시 또 이재명 뭐 이렇게 전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재판 소원이 그 대통령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 제도입니다. 이 법이 왜 이렇게 그 국민들께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판 소원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지금의 사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재판이 사실은 좀 사법 불신이 큰 거예요. 지난 국민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시면 사법부에 대한 불신, 특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하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습니다. 과반이 넘고 70%막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재판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모든 재판을 다시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호도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에 대해서 그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이 그거니까요. 그래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존경하는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께서 이게 위헌이다라고 계속 얘기하셨다고 하셔서 제가 지금 뉴스를 계속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 위헌이라고 주장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왜 자꾸 호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부풀리시고요, 왜곡하시고 오늘 대법원 쪽에서도 그러시더라고요. 또 위헌이라고 계속 얘기하시고 그 문형배 소장 대행께서는 이게 한국적 제도에 맞는가, 우리나라의 제도에 맞는지 검토해봐야 된다고. 하시면서 찬성하는 듯한 또 태도도 취하시기도 하셔가지고 우리 또 신동욱 의원님 출신인 TV조선에서는 문형배 대행 그 재판소원 찬성 이런 기사가 또 뉴스도 또 났어요. TV조선에서는. 그러니까 그 아닌 주장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이 재판소원을 한다. 그리고 이것은 위헌이라고 문형배 헌재 소장도 대행도 얘기했다. 막 이런 잘못된 주장을 계속하셔서 국민들께 그건 좀 바로 잡고 싶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이 재판소원은 입법사항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셨고 그 결정에 대해서 수많은 재판에서 한 2,000건 정도 재판에서 인용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헌재 사무처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과거 수차례 합헌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한정위헌 결정 취지로 일부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취지의 법률조항을 그대로 적용한 재판은 위헌이다라는 식의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바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는 원칙적으로 96, 172 등 결정이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입법자의 결정 사항이라고 명시적으로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배치되는 결정이 99, 헌바 461 등 결정인데 이 결정은 사실상 동일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결정은 결론에 있어서 조금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또 그 사건의 결론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이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기존 그 판례에 의해서 한 20번 정도 인용된 것에 반해서 종전의 판례는 한 2,000번 정도의 인용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배치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류적인 판례와 특정 재판관에 의해서 주로 사용되는 그러한 판례로 완전히 구별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 중에 헌법 체계가 다르다, 사법 체계가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는 분명히 헌법의 장에서 또 사법의 장에서 최고법원으로서 헌법재판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법원을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방헌법재판소가 규범통제, 재판소원을 하면서 반드시 명시하는 말이 있습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최고법원으로서 재판소원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전문법원으로서 재판소원을 담당하라 한다라고 하는
설치를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처럼 사법의 장을 두 개로 나눠 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법원의 장이고 하나는 헌법재판소의 장입니다. 그렇지만 오스트리아의 경우에 있어서도 2012년 행정소송법 개혁을 하면서 행정소송 사건에 있어서 재판소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스트리아의 법제가 재판소원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2012년 이전에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2013년 이후로는 행정사건에 한해서 재판소원을 같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우리와 같은 68조 2항의 헌법소원을 아울러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 판결에서 적용될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을 하면 헌법소원의 형태로 바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물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법제도와 독일, 오스트리아가 다르다마는 이유로 재판소원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해석에 있어서 다소 오류가 있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네, 신동욱 의원님. 우리 검찰 출신 박은정 의원님이 뭘 잘못 보신 것 같아요. TV조선 2025년 11월 21일 기사를 보면 문영배 전 헌재소장이 사법 개편 반대, 재판 소원은 사심제, 헌재가 더 위험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고요. 문영배 전 대행이 뭐라 그러냐면 재판을 3번이다 4번이다 계속하면 좋다는 것은 진 사람의 이야기지 이긴 사람은 재판 한 번 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변호사 하실 박은정 의원님이나 부부는 우리 국민 소송 지역으로 몰고 가면 돈 많이 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크게 불행해지는 겁니다. 이게요, 저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좋은 제도인데 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추진 안 했습니까? 대법관 증언, 사심제. 왜 이재명 대통령 재판으로 문제 생길 것 같으니까 부랴부랴 이걸 했습니까? 우리 김용민 간사님 수년간에 걸쳐서 이게 우리 시민사회의 수기를 거쳤다고 그러고 우리 위원장님은 김재섭 우리 의원이 최근에 와서 모른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무슨 그런 궤변이 있습니까?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우리 민주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의를 한 것이지 이 법안을 두고 토론한 것이 아닙니다. 이 법안이 올라왔으면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공청회도 하고 법사위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따져보는 그것이 맞는 것이지 어제 올려놓고 오늘 표결하자고요? 이게 독재고 이게 날치기지 뭡니까? 그리고요, 이 법에 대해서 사심제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헌법하에서는 헌법 101조 3권 분립에 심각하게 위배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합시다. 헌법 개정해서. 지금 이 상태로 하면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점인 법원이 위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무슨 수기를 거쳐가지고 이게 지금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표현하시는 겁니까? 이거 하시고 싶으면 개헌해서 국민들 의견 물어보고 대한민국은 3심제가 아니고 4심제 국가로 가도 좋은지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소송 지역으로 가도 우리 국민들 감당할 수 있겠는지 물어보자는 거예요. 이런 기능적인 해석을 자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재 사무처장님. 헌재 재판관들 이거 무슨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거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사법부는 국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 아닙니까? 근데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추진된 것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무슨 바보입니까? 이렇게 좋은 거 왜 예전에 그러면 안 했습니까? 벌써 오래전에 논의됐다면서요. 왜 지금 와서 이거 갑자기 합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고 납득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요, 지금이라도 우리 토론합시다. 논의합시다. 필요하면 아니 그러니까 왜 오늘 처리하려고 그러시니까 문제 삼는 오늘 아침에 일소위에서 1시간 반 만에 날치기 하셨다면서요. 1시간 만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동욱 의원님이 저의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해서 신상 발언하겠습니다. 신상 발언 그건 안 받아요. 왜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개인에 대해서 공격을 하시나요? 동료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한 번씩이나 돌아봐요. 본인이 안 그러나 돌아봐요. 사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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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됩니까? 이사들
자, 신동욱 의원님. 신동욱 의원님. 신동욱 의원님. 신동욱 의원님. 의제와 아니 무슨 지도자들이 찬성하는 보도를 내요? 양쪽 다 조용해 주세요. 박은정 의원님, 잠깐 조용해 주세요. 조용해 주세요.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신동욱 의원님, 제가 본 박은정 의원은 지극히 공익적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해왔고 의정 활동을 해왔습니다. 아마 그런 평가는 저 개인의 평가가 아니라 여러 차례 온 국민이 보셔서 인정할 만한 그런 평가일 겁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인용해서 돈을 많이 벌 것이다 하는 것은 심각하게 명예훼손적인 발언이 맞습니다. 사과하셔야 됩니다. 자, 신동욱 의원님의 발언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